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자,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미증시 드디어 31,000포인트를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좋은 거고, 31,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하면서 여기서 잠깐 쉬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모양 만들었고,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이 나왔습니다. 원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총재 같은 경우는 중도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데 지난 이제 CPI 발표 이후에는 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얼마 안 됐죠. 한 2주 만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이 11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지만 12월 혹은 내년 초부터는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전에 미증시가 이 3만 포인트 구간을 이탈하게 된 계기도 중요하죠. 자, 이 계기는 뭐였죠? 자, 영국에서 감세한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이 감세 안 나왔던 부분은 일부 부자 감세 먼저 철폐가 됐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관세가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다 철회됐고, 그리고 심지어 트러스 총리마저 교체가 됩니다.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 신임 총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 3만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영국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그냥 회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차 반등이 나온 후에, 바닥 찍고 1차 반등 나온 후에 조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탈한 거 트랩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벗어난 건 이제 영국의 감세안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림은 일부라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전고점 정도는 언제 가도 34,000 정도는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간다 해도 단기 반등이고, 큰 의미를 가지면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 기준 2,550포인트가 되겠죠. 코스피는 잠시 후에 보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속도 조절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전선에서 러시아 쪽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미국 이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영국의 이제 총리 교체,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적 시즌이니까 어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전망치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최악의 상황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서, 또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갖는 거는 11월에는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왕년의 소비를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숨통은 틔워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10월에는 확실히 돌아오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지금 최소한의 31,000포인트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주 중심이고, 다우 지수는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있고 피해주들도 있고, 양쪽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주들이 올라가면서 함께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조금 더 빠른 모습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는 거고, 나스닥은 워낙 또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원사이드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또 천천히 올라가고, 대신 유동성 증시 때는 나스닥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았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천천히 올라오는 대신 추후에 그 11,200포인트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보면서 이 관점을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이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보통은 올라올 때 미증시나 뭐 다른 글로벌 증시가 먼저 한 차례 올라오고 후발주로 올라오죠. 기존에도 우리나라는 미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한 다음에 조금 뒤늦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사이에서는 미증시에 이어서 후발 성향이 있다. 그러니 미증시 저렇게 회복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2,400원, 2,300도 회복을 못했느냐라고 불안해하시거나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보통은 후발 성향이기 때문에 이 성향에 맞춰서 간다. 그리고 미증시는 워낙 이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 추세 밴드를 그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완만하게 그리다가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서 바닥을 완성하면서 적어도 이 하락 추세 밴드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 밴드를 돌파해 내야 되고 2300 정도까지 회복을 하면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21선과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밴드와 그리고 2300포인트라는 가격적인 의미 갖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2300까지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요 구간을 2300 구간, 이 구간까지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2400까지 회복하면 2550 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이치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2550에서 끝날 거냐, 2550을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어요. 2550까지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550을 넘어서 위에서 박스권을 그리면 똑같은 박스권이라도 그냥 지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전고점, 이 저항 구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상향되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박스권은 뭐 이게 이 돌파하는 게 올해 안에가 됐건 내년 초가 됐건 상반기가 됐건 이 2550을 넘어서 이 위에서 박스를 그려야 된다. 2550에서 한 2750 정도 그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뭐 더 올라가면 좋고요. 그 정도만 돼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을 좀 이제 한 단계 상향하는 구간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2300부터 회복을 해줘야겠죠. 이 하단선을 넘어가고 2300을 넘어가면 61선까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50조 유동성 공급, 이 레고랜드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이 채권 부분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체안펀드 뭐 얘기 나오고 채권 쪽으로 1조 6천억부터 바로 긴급자금 투입하고 총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게 50조 정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에는 놓여 있다. 조금 늦게 후발 성향을 보여도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외국인들, 기관들 주식을 일부 매수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못 가도 개별 성향이 있어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반등 나올 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이 수급이 더 좋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2,000계약은 뭐 아주 큰 뭐 수량은 아니고 옵션 동향이 중립을 지키면서 코스피는 당장 뭐 어마어마한 강세보다는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그럼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가볍고 적은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구간부터 볼 수 있다. 그럼 코스닥은 어때요? 요 700포인트 구간이 일단 1차적인 구간이 될 거고 700에서 730포인트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0포인트로 회복하면은 한 코스피 기준으로 2300포인트 회복하는 정도 보시면 되고, 730포인트 회복한다라고 하면 2400 정도 회복하는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30포인트를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800 한 3, 40 정도까지 가는데 이 구간이 이제 2550이 되겠죠. 그리고 구간을 넘어서 이제 2650, 2750 정도 가면은 이제 890에서 9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830포인트를 넘어서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리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던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양호했는데 이 코스닥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단발성이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아닌가 보다, 조금 천천히 가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에 생각보다 탄력적인 움직임, 요 7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생각보다 탄력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네옴시티 쪽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은 꾸준히 내년 초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만큼 연장될지는 봐야 된다. 그래서 쉴 때 매매를 하고, 쉴 때 매매해서 내년 초까지는 뭐 꾸준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이 시멘트 업종들이 좋았는데, 이 레미콘 업계하고 이제 타협을 이뤘습니다. 뭐 쌍용 CNE부터 시작해서 뭐 한라나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가 내년 1월에 가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유연탄 가격이 이 재작년 2020년에는 60달러대였습니다. 60달러대에서 작년에 200달러를 돌파했죠. 그리고 올해는 400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멘트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레미콘 업계에서는 그러면은 다 오픈을 해라. 오픈을 하고 얼만큼 올라가는지, 당신들이 얼만큼 손해를 보는지 오픈을 해라 우리한테.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뭐 15%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게, 강력하게 인상을 하는데 2번이나 올리는 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레미콘 업계하고 첨예하게 뭐 대립을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뭐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신양이가 뭐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제일 강했는데, 기존에도 뭐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도 했고 좀 과하게 밀린 감이 있죠. 이 종목이 기존에 상승을 보였다가 동양에서 적대적 M&A가 나왔었는데 황금 낙하산을 펼치면서 주가의 방해 요인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화물연대 파업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서 레미콘 업계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뭐 개별악재에다가 나머지가 뭐 쌓이는 개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뭐 이 작년 고점으로 치면은 2만 원대였고, 올해만 해도 16,000원대를 갔었는데 7,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반토막 이하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과하게 많이 밀렸다.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가 보통 탄력이 좀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 거래량 터졌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밑에서 이제 쉬는 구간에서 좀 주워 담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시멘트도 그렇고 뭐 한일 뭐 현대시멘트라던가 뭐 이런 시멘트 업종은 죄다 이래요. 한일 현대시멘트 윗골이 어마어마하죠. 이 구간 두들겼다라는 건 추후에 다시 한번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돌파되면 좋고, 돌파가 안 돼도 적어도 뭐 10%, 15% 정도는 수익 날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기존의 뭐 성신양이나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 가격 인상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뭐 연타석으로 좀 뒤통수를 얻어 맞았는데, 지금은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 뭐 NFT까지 엮여 있는데, NFT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메이드는 한 번 실패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가 9월 가입자가 23%가 증가했죠. 그래서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기존의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강력하게 위쪽으로 올라오다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져 보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보시고, 어닝 시즌에서 요즘에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기존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지는 않았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대표적으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단지 수급적인 요건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뭐 셀트리온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오히려 실적 발표 나고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률 뭐 25%대가 나왔는데 25% 후반이었는데, 25%대가 나온 거는 최악은 맞다. 최악엔 맞는데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난 정권에서 뭐 코로나 이제 뭐 치료제랑 이제 개발하느냐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 대면 영업을 코로나 시즌에는 못 하니까 이제 뭐 램시마 SC를 비롯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높은 약물을 이제 판매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영역 확장을 못했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바로 30% 회복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33%까지 회복돼 있고,
내년에는 거의 뭐 40% 전후까지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작들이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뭐 계속 뭐 꾸준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뮬러 출시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눌렀다. 반등 타이밍 구간마다 분식 회계를 4년 동안 잡아 끌면서 이 이슈를 가지고도 주가를 계속 찍어 눌렀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죠. 그리고 3, 4합병 부분도 이 분식회계 때문에도 또 밀린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죠. 서정진 회장이 강수를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상 이 주주총회 때 1월 이 그 상반기 주주총회 때 이제 서정진 회장이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내 뭐 자식들한테 증여 안 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안 하겠다. 이게 뭐 연기금에 넘어가든 뭐 국가에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3, 4합병 하자. 괜히 분식회계 같은 이런 이슈 만들기보다는 합병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 나중에 증여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바닥이었을 때 최악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시멘트업 쪽도 그렇고 저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많이 밀려내려온 쪽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반도체 업종도 일부 종목들 기술적 반등 탄력적으로 나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지금 반등 구간에서 조금 이제 주가 회복하면서 이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좋은 종목이었는데 좀 과도하게 좀 밀려있는 종목들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뭐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도 많이 있고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 해당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일단 노리시고 반등 구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교체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를 상황 보면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지금 뭐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고 지금 불안하신 건 아마 이번에도 반등 조금 나고 또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잠깐 반짝 반등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뭘로 이어지냐면요. 금리 속도가 나온다,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강달러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한 상황이죠. 1,400원 위에서도 뭐 1,400원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속도 조절이 시작되면은 이 강달러 현상도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하나둘씩 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대신 경기 침체라는 뭐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쪽에 발을 담그는 정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올해 시작했으니까 늦었죠.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9월 정도부터 시작했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텐데 그리고 전쟁 때문에도 사실 안 잡힌 것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 이 정책 탓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지금은 일단 벌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뭐 지금 증시가 뭐 발작 증상을 일으키고 개인 투자분들이 공포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해야 되죠. 반등만 나오면 밀어내고 반등만 나오면 밀어내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영국 같은 데서 자꾸 이상한 정책을 펼치면서 돌발악재가 발생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로 조금만 반등하면 오히려 반등 나올 때가 더 불안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그 전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이 만약에 조금 완화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은 이제 겨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핵전쟁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승자가 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핵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푸틴이 아무리 뭐 강경한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푸틴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보조들이나 보좌관들이나 여럿 있죠. 2인자도 있고 3인자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하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핵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러시아 쪽에 전선 쪽에 문제가 생겨서 뭐 휴전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더 시장은 우호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